내가 한번 읽어왔으니까 좀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 주술관계는 되게 단순하지. 쭉 읽었던 여기서 주술관계는 끝부분에 딱 나오잖아. 뭐죠? 그리고 승선교가 있다야. 그러니까 얘는 승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승선교가 있다. 끝이야. 그런데 이 승선교에 대한 설명이 이 앞부분에 있지. 그럼 이 앞부분에 있는 거 확인을 하는 거야. 앞부분의 첫 번째. 승선교 돌다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감이 있구나. 미감이 무슨 뜻이야? 아름다움.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디에 있어? 서남사 가는 길에 있어. 지금 다시 우리가 문장에다가 표시를 하는 건 읽고 난 다음에 표시가 진행이 돼야 돼. 그래야지 어떤 정보에 대한 거구나 라고 하나씩 따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이거 비문학이긴 하지만 옆에 한자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 한자를 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글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한자를 써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어에서 한자를 지문 옆에, 그러니까 문장에서 단어 옆에 써주면 이거는 얘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도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중학교 수준의 한자 지식이 있으면 국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학교 때, 아니지, 지금도 중학생이죠? 지금 한문 안 배워? 학교에서? 안 배워? 배운 적 없어? 아니, 1, 2학년 때 배우지 3학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중학 수준이, 한 번도 안 배웠어? 1, 2학년 때도 안 배우고 지금도 안 배우고? 2학기 때는? 한문 책도 받은 적이 없는가, 그러면? 학교가 첨나죠. 쓸데없는 짓을. 아니, 일단, 한자에 대해서, 아니죠. 뭐, 학교 나름의 교육과정이 있는 건데, 제가 그거를 뭐, 비하하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는 건데, 어쨌든, 고등학교 가면 한문 또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딱 고등학교 수준도 아니야. 중학 수준의 한자 지식이 있으면 쉬워질 거다라는 것. 여기에서는 그 힌트를 주는 게 요 글자죠. 이거 이제 무슨 사자냐면 절을 뜻하는 거야. 절. 그래서 지금 얘랑 이따가 좀 볼게요.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 승선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 승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구나. 은는이 붙어서 네모를 친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은 확실히 승선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여기서 끊어야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서 나면 끊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끊는다는 의미는 뭐였느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처리하고 가자. 이게 끊는 의미였지. 그냥 말 그대로 끊고서 쉬었으니까 읽어야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야 돼. 그럴 때 그러면 봐봐. 승선교는 경계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다 밑줄에 가야죠. 승선교에 대한 설명이니까. 경계가 무슨 뜻이지? 그래, 태희. 경계. 경계가? 당황스럽나요? 잠깐 입술 막 뜯고 있네. 그러면 우리 맞은편에 있는, 그렇죠. 원래 그러는 거야, 갑자기. 맞은편에, 우리 마스코트. 갑자기. 원래 그런 것도 갑자기 정하는 거야. 늦둥이잖아. 경계가? 그렇지. 뭐라고 뭐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구분한다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 뭐와 뭐 사이라는 거야?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 사이라는 거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속세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문학 시간에 좀 보지 않았어? 속세. 그러면 그래. 서윤이. 맞죠? 왜 움찔하지 말고. 어떤 세상? 맞아. 맞아. 그 개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속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속세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욕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문학 시간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속세라는 말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속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인간적인 욕망이란 뭐냐면, 간단해. 지금 TV를 보면 딱 두 가지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첫 번째, 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아실현을 목표로 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중학생 중이 들에서 무슨 자아실현이 있겠어. 일단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벗어날까 이 고민밖에 하지 않나? 그렇지 않나? 어쨌든 저도 이 시간에 어제 이제 지금 고1, 고2랑 수업 중에 약속한 게 있어서 새벽까지 이제 영상을 찍고 왔거든. 그래서 아침에 잠깐 그 알람 딱 그 시간에 해야 여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선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이제 여기에 한 10분, 15분 전에 오게 되는데 그거 하나 알람 하나 무시하면 이렇게 긴박하게 오게 되더라고. 어쨌든 나도 그렇게 어제 늦게까지 그 영상을 찍어서 애들한테 돌리려는 이유가 뭐겠어? 그래. 본질적으로는 이거지. 본질적으로. 걔네들이 학원을 계속 다녀야 나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 물론 포장은 되게 그럴싸하게 합니다. 야, 너희들의 국어 실력 향상과 그 다음에 성적 향상과 좀 더 나은 대학을 진학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시간만큼 너희들도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야 돼 이거야. 포장은 그럴싸하잖아. 그런데 왜 그러겠어?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은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돈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는 죽음과 관련돼 있어. 그런데 이 죽음 나 죽기 싫어라고 얘기하지 않아. 너무 속돼 보여. 나 죽고 싶지 않아. 계속 살고 싶어. 너무 속돼 보여.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포장하느냐? 나 젊어지고 싶어. 이렇게 포장하는 거야. 그 젊어지고 싶어의 본질 속에는 죽고 싶지 않는 거거든. 결국에 늙어간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뭘 의미해? 죽어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적인 욕망은 이 두 가지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고 그 다음에 죽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이 통용되는 사회가 이제 속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작품들을 보면 나는 그런 속세를 멀리하겠어.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뭘 멀리해? 걔도 그런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보면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놀러 다니는 거야, 자연 속으로. 갑자기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제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잠을 못 자면 걔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 그래서 이것도 또 이렇게 뭐지? 이렇게 피부색이랑 비슷한 패치도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도 좀 바르고. 쓸데없는. 비가 와서 그래. 근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선생님이 하나 있어. 한 분 계셔도 아니야. 하나 있어. 이 비가 오면 사람이 돌아.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쳤는데 딱 비가 온 날이면 딱 수학이 됐잖아. 그럼 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정말 쥐죽은 듯이. 그 선생님이 어떤 농담을 하자 해도 웃지 않습니다. 왜? 괜히 웃었다가 트집 잡히면 쳐맞거든. 20년 전에는 그랬어. 아니지. 20년도 더 된 거지. 내가 고등학교 때인 거니까. 여러분들 아직 고등학생이 되는 건 미래의 일이죠? 저는 까마득한 예전의 일입니다. 슬프네 갑자기. 그 이유도 왜 그런 거겠어? 비가 와서 그런 거야. 진짜야. 모든 설명이 가능해. 비가 오면. 우리는 맑은 날에 수업해야 좀 이성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다 제 문제입니다. 비가 와서.
다시 이제 내가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 이제 여기로 현실로 돌아와야죠. 승성교는 경계래 이거랑 이거를 나누는, 그럴 때 지금 이 앞에 문장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어. 쓰이진 않았지만 지금 이거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가tum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 얘와 관련돼. 왜 서남사가 경건한 세계와 관련될 수 있을까? 연결될 수 있을까? 서남사가 얘랑 연결이 되죠. 현수. 왜 연결이 돼? 승성교 건너면 선함사를 가려고 승성교를 건너는데 경건한 세계 승성교를 건너는 다음에 그렇죠. 말 잘하는데? 사실 자기가 글로 쓰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게 엄청난 괴리가 있어. 내가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이게 주술관계를 맞춰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말 잘하는 거야. 그냥 어려운 말 쓰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끔. 좋습니다. 승성교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지금 서남사를 간다는 얘기니 서남사 이꼴 경건한 세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속세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경계로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얘 어휘적으로 바로 얘랑 연결되는 거죠. 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산사랑 이거랑 연결이 됐으니 산사도 뭐랑 연결이 돼야 돼? 얘랑 같은 걸로 연결이 돼야죠.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 이그저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거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다리 하나밖에 없었지? 뭐? 승성교를 건너야 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 옛사람들이 찾았던 산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번잡한 세상과 산사는 지금 주술관계 확인하면 산사는 경건한 공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앞에 있는 이 내용은 맞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대비라는 개념을 확인하겠습니다. 대비는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대조가 있죠. 대조는 대립 혹은 반대라는 개념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속세랑 경건한 세계인 거니까 이 두 대상이 대비뿐 아니라 모두 될 수 있어. 대조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반대되는, 상반되는 이제 공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비라는 말 대신에 뭐 대조된다라고 말을 써도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경건하다는 말, 이것도 이제 문학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이야. 이 경건하다는 표현은 주로 어디서 쓰는 거냐면 종교적인 거에서 쓰는 거야. 뭐 불교가 됐든 혹은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경건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조심스럽고 삼가고, 그러니까 내 행동을 조금 신경 쓰는 거지 마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제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뭐가 되죠? 두 번째 거예요. 이제 다름.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은 은근히 붙었으니까 네모쳐서 이 사막에 대해서 설명하려나 보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막 자체가 이제 물론 구체적인 지명이긴 하지만 글에서 구체적인 게 나오면 이 구체적인 것을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이 문장을 읽어보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수분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차단하여, 이거 인과죠? 차단해서 형성된 거래. 뭘 차단한 거야?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한 거야. 그러면 뭐가? 산맥이. 그럴 때 이런 거 시에라 네바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나,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 설명할 거는 구체적인 건 얘인 거죠.
얘와 관련된 이렇게 더 구체적인 지명에 대해서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숫자가 있어, 숫자. 왜냐면 숫자를 기억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국어가 아니게 돼. 물론 숫자가 나오면 선택지에서도 계산하라는 것이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막 수학에서처럼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딱 지금은 이제 잘 안 쓰는 말. 가감승제. 알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지금 보통 사칙 연산이라고 얘기하죠. 그걸로 이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한 비례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야 그거는 산수지 국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선택지에서 계산하는 문제도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5번 중에서 첫 번째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네? 그럼 판단 안 하고 건너뛰어도 돼. 그거는 국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너뛰다 보면 국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거기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렵지 않아서 다 계산하고 넘어가게 되면 계산하는 것만큼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뭐 감이 안 올 테니까 어쨌든 너무 다 기억하지 말자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무 세세한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다. 계속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한편이죠. 우리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제죠? 화요일이지. 화요일에 제가 요 세모는 접속어에 이제 친다고 했죠. 근데 접속어에 치는 이유가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알려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거나 지금까지 한 무언가를 정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반대로 이어주거나 혹은 전환하거나 그럴 때 한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데가 있죠.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화제를 바꿔준다. 그럼 화제는 이야기거리, 이야기 대상인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네모친 거라고 생각하면 돼. 화제는 우리가 네모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왜 얘네들이 나오면 신경을 써야 하냐면 화제가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설명 대상이 는다는 거야. 설명 대상이 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정보들이 많아진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 편이나 그런 데가 나오면 뭘 하느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쭉 읽어도 무방하긴 하지만 글 전체에서 본다면 한 편이 나오면 무조건 끊어서 지금까지 읽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였지 라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타클라마칸 사막이 나왔네. 그러면 사막 설명 대상이 는 거죠. 설명 대상이 둘이야. 설명 대상이 둘 이상이면 우리는 이 글에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핵심이 되겠느냐? 두 글자로? 그렇지. 공차. 맞아요.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 대상이 늘어나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뭐 생각하자고?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제 A, B 해서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치자. 그럴 때 설명 대상이 A, B가 됐으니 A,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지 라고 그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까지 돼야 이 글을 제대로 정리한 거라고. 아시겠죠? 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안가 차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끊어서 산맥에 의해 차단. 지금 이거는 뭐랑 똑같아? 지금 얘랑 이렇게랑 똑같은 거네.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그렇죠. 차이점이 되는 거죠. 형성되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다름에서 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 지금 우리가 나눴던 같음, 다름, 상하 요 순서가 그냥 다 어울려져서 하나의 문단, 그 다음에 글 전체 골고루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들로만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으면 글은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볼게요. 그레테 스트레이크 사막과 그리고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 지금 이제 모두 이거 지우고 그 다음 거 이렇게 이제 두 대상 혹은 세 개의 대상을 묶는 게 있거든. 그래서 선택지에서 모두 모모와 달리 모모에 비해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씩 끊어서 처리, 판단하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지? 그레이트 스트레이크 사막은 산맥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또 하나의 문장은 타클라마칸 사막은 산맥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각각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야. 그냥 한 번에 쭉 읽어서 그냥 한 번에 판단하지 말자고. 선택지가 쉬운 선택지를 보면 어려운 선택지,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는데 결국에 어렵거나 헷갈리는 선택지들은 여러 개의 내용을 한 문장에 담아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 그거를 끊어서 접근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모든 문제풀이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무조건 하나씩 판단하자는 거야.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씩.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건 큰 틀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겨울에도 그 국어 수업을 듣게 되면 이번 겨울에는 이제 문학을 중심으로 이제 비문학은 이번 여름방학 때 했으니까 겨울에 여러분들이 수강하게 되면 문학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까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표현이 조금씩만 달라진 것 뿐이지 본질적인 방법은 모두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국어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시작은 이렇게 비문학, 독서에서 비롯되는 거거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잘 익혀두면 나머지 국어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를 하나씩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레이트 스트레이크 사막은 산맥에 의해서, 맞아? 산맥에 의해서? 맞죠? 그럼 얘는 맞는 거네. 이렇게. 그 다음에 타클라마카 사막도 산맥에 의해서, 맞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지금 이 각각 2번 문제 중에서 요게 가장 좀 뭐랄까 난해한 표현. 그러니까 앞에서의 문장은 이제 어려운 말도 있긴 했지만 읽어낼 수 있어서 대충 어떤 뜻인지 판단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의 문장은 좀 많이 길고 그 다음에 이게 뭔 말하는 거야? 라는 느낌도 좀 주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야. 사실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부러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볼게요. 여기에서는 요 중에 좀 주목해야겠네. 중 나오면 무조건 몇 개라는 거야? 여럿이라는 거죠, 여럿. 그러니까 중을 보면 설명 대상이 여러 개가 되겠네. 설명 대상이 여러 개가 됐으니까 같음, 다름. 한 번 더 나아가면 상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상하가 되는 거죠. 볼게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여기서 이제 끊어서 아미노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거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인 거구나.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대. 그래서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 우리 부정 표현에다가 X를 표시하면
시각적으로 좀 더 확인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죠. 합성할 수 이렇게 해주면 사실 이게 X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문장에서 부정표현을 확인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먼저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런 다음에 제한 아미노산 나왔네. 그러면 당연히 필수 아미노산과 제한 아미노산은 다를 거야.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중이라는 표현까지 고려하면 얘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 아미노산 밑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제한 아미노산의 위치를 지금 여기거나 이렇게 되겠죠. 일단 지금 아미노산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붙기에는 조금 어렵고, 왜냐면 아미노산 앞에 제한이라는 한정해 줄 수 있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필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밑에 설정이 됐으니 이 제한 아미노산 여기 아니면 여기에 이제 위치한다. 이제 그 구조를 잡아주는 거죠. 근데 그 구조를 어렵게 표현한 거야. 읽어볼게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필수 아미노산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라고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필수 아미노산이 여러 개란 얘기인 거지. 다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여러 개의 필수 아미노산 양에 비해 이렇게 각각 나왔으니까 여러 개가 돼야 돼.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개, 이걸 통해서 여러 개가 됐으면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말한다. 그럼 결국에 이게 쭉 길지만 우리가 문장을 읽었으면 주술관계를 확인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 결국 제한 아미노산은 여러 개의 필수 아미노산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여러 개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제한 아미노산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서 저 설명에 따르면 제한 아미노산은 1번과 2번 어디에 해당한다는 얘기니? 그렇지. 1번에 해당한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어디다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냐면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 양에 비해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처리를 해볼게요.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돼.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 그럼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건 2번에 대한 설명 아니야? 다시. 지금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얘기는 필수 아미노산 말고 다른 아미노산,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거니까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는 거래. 그러면 제한 아미노산은 어디에 위치한 거였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지. 그런데 앞에 대가리는 지금 이거나 이거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 그럼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래서 얘는 틀림이 되는 거야. 위치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상하에서는. 다시 이렇게 위치관계가 대응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짝을 이뤄야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면 이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상하관계에서는 위계에 대한 것, 위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림. 어제 영상 찍은 곳은 거기 이제 카메라가 좀 좋아서 카메라가 아이고 거기 카메라는 저를 따라다닙니다. 여기는 고정형이잖아. 이제 이 범위를 정해놓고 내가 이 안에 판사를 하는데 거기 카메라는 내가 이렇게 가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면 카메라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또 그러니까 글씨를 좀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거기 이제 칠판이 칠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수업하다가 넘어가면 거기서는 판서가 잘 안 돼. 왜냐면 이건 사실 미끄러워서 판서가 잘 안 되는데 힘은 적게 들거든. 그런데 칠판에다 판서하려면 더 많은 힘이 들어. 어제 오랜만에 칠판에서 수업을 하는데 글씨가 안 써지는 거야. 나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니면 어젯밤부터 비가 왔으니까 비가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모든 문제는 비가 와서입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지랄하는 거겠어? 왜 그런 거겠어? 비가 와서. 이게 국어에서 요구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하고 전혀 무관하게 내가 계속해서 모든 문제는 비가 와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선택지를 딱 넣어줬어. 그럼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 다 틀렸다고 판단을 하지. 그런데 국어에서 요구하는 건 지문에서 설명한 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는 거야.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화가세라는 말 들어봤어? 국화가세는 뭐냐면 자신이 공부한 것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하는 것을 국화가세라고 합니다. 배운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요새 이제 친일 논쟁이 일고 있죠. 일본 그 문제 때문에. 그 친일 논쟁이, 사실 친일 논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우스운 게,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 야,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재밌는 건, 친일이라고 말한 건데, 너네가 그런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었거든.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제 찔려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지. 사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학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자신이 배운 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와 그 다음에 하나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배운 사람이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런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형성될 때까지는 사회적 자본이 그 사람을 뒷받침해 준 거였거든. 그런데 막상 그런 문제가 터질 때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바꿔 얘기하면 사회적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맞지? 똑같은 사람. 그럼 그전에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배움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무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가 왜 영상을 녹화하냐면 지금 여기 모든 친구들도 있기도 하지만 내가 그 얘기 안 했죠? 저 큰 꼬맹이가 여러분들하고 동갑입니다. 얘기 안 해줬어? 그 중3이죠. 요새 좀 친해졌어.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전혀 맞진 않아.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꼬맹이들은 다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걔네 학교 갈 때도 나 그냥 눈 떠서 인사만 해줘. 그리고 인사 못할 때도 상당 부분이야.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좀 공부도 하고, 이제 중3 됐으니까 이제 고등학교로 어디 갈까 이런저런, 그리고 이제 직업을 또 뭘로 선택을 할까, 아니면 꿈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서 이제 요새 좀 친해졌거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명색이 국어 선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물론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뭘 반대했냐면, 야, 자기 새끼 못 가르쳐. 너 괜히 가르쳤다가 둘 사이에 어긋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시도하지도 마.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 야, 난 남들과 달라. 난 나야. 아니, 뭐 해보고 안 되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올해 그거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우리 꼬맹이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장 잘, 아이고, 막 침이 튀네.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수업이거든. 그래서 수업에 꼭 데려오려고 했으나 일정이 잘 맞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아빠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또 모릅니다. 볼지 안 볼지. 검사를 똑같이 해야죠. 여러분들처럼. 야, 왜 밑줄 안 쳤어? 왜 여기 복습 안 해도 되는 걸 복습했어? 이렇게. 그래서 한 달, 2주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결과를. 아,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 제가 2주, 야, 역시나 사람의 일반적인 것이 나도 일반적이더라. 그만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포기가 된 거고. 이제 그런 얘기가 없으면 아마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업들은 우리 꼬맹이도 이제 함께하는. 저는 이제 꼬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꼬맹이라고 하지 않죠. 이 인격체로 대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제가 생각할 이건 어디까지 내 애들 얘기하는 너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이야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 돼야지 좀 인간의 탈을 쓴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그냥 지금은 동물. 여러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중3인 제 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에 대한 얘기야. 이제 사이가 좀 멀어지겠죠?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영상을 2개씩 찍습니다. 왜 2개씩 찍냐면 우리 수업이 월수랑 화목 있잖아요. 월수랑 화목의 진도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놓고 욕을 했으니 이 영상은 보여주지 말아야지. 부녀 관계를 위해서. 봅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 원래 그 수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족 팔아먹지 않기야. 아, 오늘 또 우리 딸내미를 열심히 팔았네. 이 영상 진짜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 요거는 이제 비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요거 보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들을 좀 볼게. 뒤에 있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태양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우리가 비례, 우리가 방향성을 드러내주는 말은 우리가 화살표를 하기로 했던 거잖아. 온도가 올라가 에너지가 늘어나면 끊어서. 지금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도 중요한 거죠. 압력이 상승한다. 아, 다 어떤 거야? 방향이 똑같은 거네. 방향이 똑같으니 뭐인 거야? 그렇지. 여기는 이제 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사칙연산하고 이제 뭘 이용하는 거냐면 비례식 정도는 국어에서 이용합니다. 그 외 이상의 어떤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건 잘 안 내요. 거의. 그러다가 내가 이제 지난번에 사설 모의고사 좀 얘기해줬죠? 왜 단계별로 이렇게 요거 이제 얘기할 때 얘기할 거야. 사설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볼게요. 그 결과 수소가 밖으로 밀려나고 중심부의 온도는 낮아져. 요 내가 빨간색으로 가로친 문장은 빼도 돼. 왜 빼도 될까? 왜 빼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씁니다. 이거 왜 빼도 될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왜? 앞에서 다 비례였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나머지들도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다 화살표가 반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추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비례식이 비례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수능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차례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파악할 수 있게끔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해줘요.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가 3개가 있는데 그 외의 사설 모의고사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 요 3개가 이거는 이제 당장이 아니고 3학년 되면 그때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학평이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제대로 연습을 하시고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 이거야. 지금 이 단계가 여기 없는 거죠. 문단에서 한두 문장씩 빼. 그러면 그 뺀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추론해야 돼.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읽으면 머리가 빡빡해져. 친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는 이유가 이걸로 연습하게 되면 이렇게 친절한 글들은 문제를 잘 맞히고 못 맞히고를 떠나서 글 자체가 쉽게 느껴져. 머리를 덜 써도 내용이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3학년 때 연습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이런 거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빼는 거죠. 이게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선택지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추론 문제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연습하는 단계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 문제 볼게요. 태양 중심부의 압력은 핵융합 에너지와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영향을 받으며 라고 이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앞부분 맞는 거예요. 압력의 크기는 핵융 에너지의 온도에 비례한다. 맞아 틀려? 네. 그래서 얘는 맞는 게 되는 것. 그래서 다시 우리가 추론하는 거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봐서 어떤 두 가지를 봤죠.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다른 관계에서 뭐 했던 거야? 없는 말을 해서 그거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빛의 양이 적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니까 랜드는 빛의 양이 많은 거구나.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추론이었던 거지. 또 하나의 추론은 이렇게 비례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추론에 해당한다는 거.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추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글들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됐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를 좀 볼게요.